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당선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네, 그렇습니다. 지나셨습니다. 예. 아직 등원 전인데 22대 국회를 보면 이게 초선 당선인들이 보니까 이전에 어떤 국회 때보다도 더 바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예 예. 당선인께서도 이제 거기 참여하실 예정이시죠? 예, 저는 17일 날 농성에 참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막 농성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또 이게 계획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천막 농성은 지금 계속해서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이렇게 희망하는 당선인들이 모여서 촉구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주말에는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언론에 보면은 금주나 다음 주 정도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이 난다니까 음. 그전까지 맥심 28일 뭐 이 정도까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총선 전에는 이제 당선인께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으셨고 현재는 예예. 또 당내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서도 예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예.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내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예. 좀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해유, 정말로 이게 사실로 인정된다면은 있을 수도 없고 검찰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건이 됩니다. 검찰의 명운이 달린 사건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는 계속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본인이 해유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에 본인, 그다음에 김 회장, 방 부회장이 함께 출정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대책반에서는 이화영의 주장이 사실이다, 이걸 밝혀라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뭔가 감찰을 한다든지 음.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려는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저런 주장은 사법방해다, 무슨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책반에서 스스로 그 진상을 확인해 보려고 지난주에 수원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특별면회를 신청했는데 그 불허됐습니다. 네네. 예, 불허됐고,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그때 출정 기록 같은 것을 제출해 달라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것이 법원의 문서 선부 명령하는 형식으로 수원구치소에 갔는데 검찰에는 가져다 주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무부를 통해서 그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검찰은 우리 주장을 일축하고 있고 구치소도 우리 스스로 밝히려는 것에 비협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특검법에 음. 의한 겁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검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과연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기대 가능성이 있는가? 음. 기대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여지고, 설사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공표했을 때 과연 국민이 믿겠는가? 검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나 검찰의 비협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대로 밝혀질지가 의문이다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특검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예예. 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오래 지난 것 같긴 한데요. 지난주 목요일 9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예. 물론 다 지켜보셨을 텐데 예.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진솔하다, 허심탄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이다, 동문서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 신당의 대표는 70점 내지 80점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나 진솔하다, 허심탄회하다 이야기를 보고, 저는 얼마만큼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에 있었으면은 음. 저 정도 발언을 가지고 감탄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했고, 또 하나 저도 제가 민주당에 소속돼 있지만은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보였습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디얼백 수술에 사과를 했어요. 물론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했겠지만은 사과를 했다는 점, 총선 참패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번연히 뒀다는 점, 또 경제관에서 물가 지수가 현재 29.5인데 29.3까지 날리겠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어떤 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미래를 지향한 민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저도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그 외에 정치, 외교, 국방, 군사 전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냥 답답했습니다. 틀림없이 특검법도 다 거부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관심이 없던 것은 증문즉답하기 전에 성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제 관련된 게 많이 눈에 띄었어요. 경제가 15번 언급됩니다. 민생 14번, 성장 10번, 시장 9번, 미래가 5번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출구 전략을 경제에 뒀다. 이게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한 통계에 보면은 3월 우리 무역 경상수지가 9조 4천억 흑자입니다. 앞으로 경제 전부 더 좋아질 겁니다. 이걸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의 낙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출구 전략으로 경제를 선택한다면은 정책 기본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낙수 효과도 없어질 것이다 하는 제가 그런 내 스스로 논평을 해봅니다. 예. 네. 예. 자,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최혜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금 이제 당선인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야권의 반발이 당연히 거셀 수밖에 없죠. 주말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이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세대와 연령과 지역과 이념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바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듣고 오셨지만 이 야당 대표들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제 재의결이 추진이 될 텐데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면요.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그 재의결을 했을 때에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재의결을 다시 추진할 것이고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혜병에 대한 특검은 다른 특검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특검의 최고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본인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될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법관도 자기와 관련된 당사자의 사건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또 나태인의 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사건에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 비춰보면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내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다수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통, 독선의 이미지가 강해질 거고 어떤 전국은 굉장히 경색에 빠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 때 제가 그걸 봤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면은 다시 요구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공수처의 법의 해석이나 공수처의 실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이나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해서 기소까지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 못합니다. 제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을 뿐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그만이거든요. 지난번에 김웅 의원 고발 사주 사건도 기소 의견을 보냈죠. 무혐의 처분했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가 수사관과 검사가 인력이 정원에 미달돼요. 처장, 차장도 없어요. 속도임 있고 내신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고 야 3당 1이 강하게 주장한 것은 그만큼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안 되는 의지가 강한 거죠. 또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이 그 특검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거 이제 좀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출구도 다 막아버리고 그냥 이거 더 이상 이제 대화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거 좀 그렇죠. 극단적인 예, 선택 극단적인 아니냐 거죠. 이런 예. 판단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고 우리 당에서는 다시 제 의결을 추진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소통의 정치가 없어지는 거죠.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22대 때 했던 악순환이 재현될 것이다. 국민도 피곤하고 우리 모두가 피곤하고 불행한 거죠.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네요. 네. 자, 윤 대통령은 이제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도 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최병 특검과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이 결정된 뒤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소환된 최재형 목사의 발언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디올백을 수수했느니,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최재형 목사의 발언은 보고 예. 오셨고, 자, 이건 이제 특검법이 이제 최병 특검법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김건희 예, 여사 예. 명품백 수수 관련된 것은 보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검찰총장이 바로 신속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그렇죠. 상황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정부나 여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일단 하는 걸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막는 그 어떤 변명이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디올백 수수 사건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어떤 근거가 희박합니다. 희박하죠. 희박해서 하고 이 최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는 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걸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어떻게 했냐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이 사건은 쉽게 무혐의 처분이 되기가 쉬운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원석 총장도 신속 수사를 이제 지시했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 조작은 또 다른 면이 있죠. 주가 조작은 일부 언론과 1심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공범의 정황이 높고 수사하면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윤석열이 일축하고 총장도 그래도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아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검찰이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의 행보 또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부인 관련 사건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오늘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검사들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16일쯤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의미의 인사인지 또 인사가 이루어진 대상자들에 대한 면면 뭐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사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소환하지 마라 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익혀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통상 수사 중에 수사의 총책임자를 바꾸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이 사건이 어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집중된 사건인데 수사가 개시하고 말이 얼마 안 나와서 수사의 총장이 검사장을 바꾼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다. 라는 점을 하나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뭐 경력이 나타난 바와 같이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성남FC 후원금을 불법으로 규정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지검장 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 이스타항공 취업 불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주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창수 검사장이 앞으로 중앙검사에 가서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좀 수월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생각이 들죠.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왔는데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새 서울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또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수사를 해서 많이 이슈에 올랐던 검사장입니다. 자, 앞서 또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민정수석실 이야기도 좀 해보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고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민심 청취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사실상 민심 청취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검찰 출신의 그렇죠. 법무차관을 임명하는 것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예.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폐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역시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부활한 명분에 대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심을 정말로 청취할 의도였다면 기존의 시민사회 수석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민심 청취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고 현재도 민심 청취 네트워크가 많은 정치인, 언론인, NGO 출신을 임명해 맞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민심 청취와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했고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된 민심 청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도 사정기관을 장악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막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당선인께서 보시기에 검찰 내부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이렇게 민정수석실을 강화했을 때 반드시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이렇게 사정기관이 반드시 통제가 더 수월해지느냐는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민정수석실이 강화되면 갈수록 검찰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이번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고 부활시키고 민정수석이 오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오히려 불거질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제가 검사생활했던 경험상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갈등을 겪는 경우는 지난번 조국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에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 오게 되면은 모든 검찰 고위직은 민정수석으로 나뉘게 됩니다. 검찰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인사입니다. 인사는 대통령이 하죠.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할 때 그 보좌를 장관과 민정수석이 합니다. 해경민은 어디에 있냐?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제 검찰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설치하면 민정수석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갈등을 하면은 앞으로 정권 3년 남았는데 그 전에 짐 싸고 집에 가는 겁니다. 누가 그걸 스스로 목숨을 단축할 검사가 있겠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민정수석이 생기면서 저는 당연히 조만간 인사가 있을 줄 예측했어요. 친윤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걸로. 당장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거 가이드라인이 되신 거예요. 민정수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가차없다. 이런 갈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등할 능력이 안 돼요. 네. 자, 이제 22대 국회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원에 앞서서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6일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자 경쟁으로 치열하게 경선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주말 사이에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선의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했고 육선의 조정식 의원이 같은 육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만나서 회동을 한 뒤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파전으로 예상됐던 그림이 지금 추미애 대 우원식 이렇게 양자 구도가 됐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이제 투표하시죠? 예, 투표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분위기들을 쭉 읽고 예, 예. 계실 텐데 국회의장 경선에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 좀 갈등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 좀 예. 어떻게 이파전이 됐습니다. 이파전이 지금의 분위기 됐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통상 국회의장은 선수와 나이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여러 경쟁자들이 있다. 4명에서 2로 줄어드는데 우리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으로서는 선수도 중요하지만은 개혁성, 메시지 선명성, 업무 추진 능력, 정무 조정 능력, 책임감, 리더십을 많이 볼 겁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고 공존하고 서로 싸울 때 얼마만큼 협치, 정무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내는가. 또한 국회의장의 직무는 중립이라는데 이 중립이 기계적 중립이 아니고 정말로 과감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민생 입법에 대해서 또 정권을 심판할 법률에 대해서 제도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어떤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할 수 있는 지도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21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시행령 통치로 함으로써 입법권이 무력화됐습니다. 또 국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국회 존재 의미가 행정부로부터 많은 견제를 당했는데 22대는 과연 입법부를 유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지도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요한 요소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장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의장 경선이 이제 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어쨌든 후보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예, 이런 예. 것들을 보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명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결선을 가면 되는데 결선 투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명심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합리적 대안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명심이 작용했든 작용하지 않았든 그 가장 중요한 자격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21대와는 다른 20대는 국회를 지켜줄 수 있는가,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명심이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의해서 그 권한이 침해당한 입법부의 위상을 세워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장 높은 저는 그렇게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보겠다라는 당선인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의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뭐 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정부의 국정 기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맞설 지도부가 아닐까라는 평가들인 것인데요.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통해서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 개원 직후에 6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 이제 속도전을 또 강조하는 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급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뭐 한편으로는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 이제 예. 또 너무 급하게 하다가 뭐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속도전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부연 설명드리면은 검사가 가진 수사 개시 권한이 검경 수사 조정권과 어떤 법의 개정에 의해서 처음에 6대 범죄로 됐다가 2대 범죄로 됐어요. 부패 경제 범죄.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부패 경제 등이란 등자 해석과 관련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그 원상 복귀 수준에 됐어요. 그러나 법상으로는 부패 경제 2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정말 우리 사회를 부패 경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정적을 죽이는데 이 부패 경제 수사권을 썼다. 그래서 이 수사권도 마저 빼내서 검찰은 기소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포커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게 이제 추진해야 되는 게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22대 때도 그 2대 범죄 추진 과정에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지. 대선에 지고 나서 하니까 그 순수성,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빨리 하는 속도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나오고 싶은 것은 제가 검경 수사권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러한 부패 경제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어내면 어느 기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경찰이 됐든 공수처였든 중대범죄수사청 같이 됐죠. 그러면 그러한 기관에서도 지금 검찰처럼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고 과연 순수하게 부패 경제 수사를 어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게 이게 선행된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 또 반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 안에서의 문제점이 단순히 검찰에서 그 범죄만 떼어내서 따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든다고 해서 고쳐지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고, 자 이제 개원 전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원 전부터 이제 유난히 좀 이번에 할 일이 많은 예, 예. 22대 국회이기 예. 때문에 의정 활동 초선이고 하시니까 예, 예. 의정 활동을 어떤 목표로 해나가실지 궁금해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예. 댓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큰 틀에서 하나는 민생을 살리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의정활동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다수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거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제 두 가지 목표죠. 이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하고 같이 노선 이념이 다른 데 할지라도 소통 협조하겠다. 또 품격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어떤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늘 지역 주민과 관련해 있어서는 서번트 정신, 주민을 섬기고 경청하는 자세를 늘 간직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련해서는 늘 경청하고 섬기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예. 당선인분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의뢰 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